9월 배당금 결산으로 인사드립니다. 2024년도 한 분기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9월의 미국 주식시장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저는 분명히 오르는 것 같은데 무언가 찜찜하고 위험을 대비하라고 말은 하고 싶은데 시장은 딱히 그런 모습을 보이지도 않는 그런 9월 같았습니다. 그리고 SCHD 분할 발표와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배당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계좌 결산과 함께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월 저의 평가 자산 금액은 1억 8,300만 원입니다. 분명히 올랐다고 했으면서 지난달보다 더 떨어졌네 라고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달러로 확인해보면 9월은 14만 달러, 8월은 13만 8천 달러로 2,000달러 정도의 상승이 있었으나 9월 말 1,300원 초반까지 떨어진 환율이 한화 평가 자산을 끌어내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환율이 좀 떨어져야지 미국 주식을 싸게 살 수 있지만 막상 모아놓은 주식의 금액이 떨어지는 것 같아 기분이 안 좋아지기도 하는 아이러니한 감정이 동반되는 것 같습니다. 9월달 저에게 배당금을 입금해준 기업들의 티커입니다. SCHD가 96달러 정도로 지난 분기보다 약간 적지만 거의 100달러에 근접한 배당금을 달성했습니다. 주식의 숫자가 조금 더 모인다면 세 자릿수의 배당금이 당연한 영역까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SCHD, 즉 슈드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한국예탁원 기준 9월 한국인 순매수 금액 1위는 슈드였습니다. 규모는 7,730만 달러로 한화로는 약 1,091억 원 정도였습니다. 역시 돈은 저만 없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해당 이유로 여러 기사에서 한국은 찬바람이 불면 배당주를 찾아가기 때문이라고 표현하였지만 그건 연 1회 배당금을 주는 한국 주식의 특성이지 분기별로 배당을 주는 미국 주식에는 맞지 않는 표현 같습니다. 엔비디아를 비롯한 기술주들의 상승이 둔화되었다고 판단하여 발빠른 투자자들이 차익을 실현한 후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자산으로 옮겨갔다는 판단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돈도 저만 없듯이 주식도 저만 못하는 것처럼 시장의 투자자들은 상황에 맞춰 냉철하게 포트폴리오를 분산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슈드는 10월 10일 주식 분할을 발표했습니다. 9일까지 소유한 주식을 3대1 비율로 분할하는 발표로 주식 수는 3배가 되고 가격은 3분의 1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사에서 액면 분할로 표현하지만 액면가가 없는 미국 주식에서 이 표현이 맞나 싶지만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해당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표현이 맞는지 자꾸 물음표가 떠오르지만 옛말에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저 한국 시장을 떠난 중의 푸념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3대1의 분할이 될 경우 주식 가격의 하락으로 접근성과 수급량이 증가해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닐까라는 기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슈드가 ETF가 아닌 개별주라면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슈드는 다우존슨을 기반으로 조건에 맞는 기업의 주가를 추종하는 ETF입니다. ETF는 과도한 수급으로 인한 주가의 변동성이 생길 경우를 괴리율이라고 부릅니다. 이 괴리율이 발생할 시 운영사는 시장의 물량을 조절하며 추종하는 자산과의 격차를 조절합니다. 수급량의 변화로 단기적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주가의 상승 효과는 크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제 슈드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계좌 결산으로 다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배당금은 348달러 정도로 한화로는 약 45만원 정도입니다. 위의 도표는 저의 4년간의 배당금을 그래프화한 것이고 빨간 선은 가장 최근 3개월 배당금을 평균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고 곧 평균 40만원에 도달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계좌의 평가 수익률은 41.9%로 처음으로 40%를 넘겼습니다. 매수 금액 대비 평가액의 단순한 수익률을 계산한 것이지만 저의 계좌의 성장과 과거 시장의 변동성과 저의 계좌가 어떻게 연동되어 움직이는지를 볼 수 있어서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올라가는 계좌를 보면 기쁘기도 하지만 결국 적립식 투자자의 성장은 매달 투입할 수 있는 금액을 어떻게 올릴 것이냐가 가장 큰 목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제가 돈을 모으는 직장인 짠테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지만 안 좋아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 고민입니다. 돈을 모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한 명의 직장인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투입 금액을 올리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리치앱으로 정리한 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13%였던 엔비디아의 비중은 12%대까지 떨어져 계좌 비율만 봐도 대략적인 주가의 흐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배당주에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ETF 및 리츠 주식에 대한 관심도와 매수세가 올라가는 것이 느껴집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모두의 관심이 배당주에 쏠린다면 우리는 그 반대쪽을 주시하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기회는 늘 모두가 외면한 곳에서 나올 확률이 높다는 것을 우리는 많은 경험을 통해 배워왔습니다. 시장 상황과 금리 하락 기조를 통해 외면받게 될 기술주 혹은 금융주들 중에 하락을 하는 흐름을 보이는 주식들이 발견된다면 해당 주식을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쪽으로 우르르 몰려갈 때 휩쓸리지 않고 나만의 기준으로 주변을 살필 수만 있다면 주식 투자에서 실패할 확률은 현저하게 줄어들 것입니다. 저도 저만의 기준으로 저렴하다고 판단되는 주식이 생기면 과거의 영상들처럼 꾸준하게 여러분들께 공유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구독으로 저를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